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한쪽은 쳐들어온다, 한쪽은 안 쳐들어온다. 사실 대부분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안 쳐들어온다고 믿는 쪽이 편하니까 다 그렇게. 사실 6.25 때도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탱크가 242대가 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탱크는 무지무지 큽니다. 50톤 이상입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뭐 먼지도 많이 나고 그 당시에 탱크를 242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지금 철책처럼 이렇게 완전 단절된 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면서도 북한이 안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격파를 해서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주에서 저녁 먹겠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거기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누군가가 행복 편지를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쓴 게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의 편지라고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쓴 건데요. 제가 행복에 관한 편지를 써달라고 행복에 대해 쓸 게 없어요. 제가 이 할아버지가 뭐냐면 안민아 내 손자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박세열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게 안민이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서 자기 손자들이 핵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께 맞죠.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들이 만약에 뭐 우리 화장은 대부분 하겠지만 옛날 어른들처럼 산에 가서 이렇게 해서 묻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손자들이 핵 공격을 받아서 그냥 생사를 헤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못 느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후회는 그겁니다. 나는 진짜 내가 니한테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나 그게 할아버지로서 잘하는 줄 알았다. 그걸 굉장히 행복했다. 그럼 내가 할아버지로서 진짜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핵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때 참 차라리 너희들한테 예쁜 옷,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안 사줘. 그 돈 갖고 국방 방위성금이라는 데서 우리가 좀 더 막는 그 무기를 사왔었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후회하는 걸로 제가 한번 썼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들어가셔서 좀 찾아가기 어렵습니다만은 관련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아마 제 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할 때, 행복하고 싶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Don't worry, be happy. 그죠? 걱정하지 마라.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근데 그거는 사실 최면이거든요.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Don't worry, be happy 하면 누가 이 나라를 보살피겠습니까? 일부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고 워리하고 그걸로 언해피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워리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해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대적으로 보면 지금 현 세대가 북한 핵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난 don't worry 걱정할 필요 없다 해피하자 행복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우리의 후손들이 걱정하고 언해피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워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언해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은 후손들은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이제 노력을 하셔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진짜 뭐 인당 $60 정도 되는 못 사는 나라에서 진짜 경제적으로 G20에 속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그렇게 애써 만든 나라가 우리 서 목사님 말씀대로 완전 손돌이채 날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가 손자가 2명이 있습니다만 손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손자가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항상 가슴속이 서러해요. 저희들이야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아직도 어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았고 해서 그래 어쨌든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새파란 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는 진짜 걱정이 막막합니다. 제가 북한 핵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개발 경과는 다 아실 겁니다. 4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현재 북한 핵력은 지금 20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북한 핵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난해 1월에 미국의 올브라이트라는 학자가 북한은 10개 내지 16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 학자도 20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넘었거든요. 플루토늄은 이제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재처리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플루토늄을 발전소 뗀 연료병이 있어야 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 40 내지 50kg을 그러는데 그걸로 만든다면 10개 이상을 만들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우라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도가 높은 그 우라늄으로 계속 이 순도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3차 핵실험 후에 우리 전부 안 믿으려고 그러지만 이미 핵 미사일로 공격할 수가 있다. 미사일 실을 수 있다. 미사일 실을 수 있는 게 거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멀리 갈수록 약한 겁니다. 가까이 갈수록 강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수록 무거운 걸 실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엔진 만들기 어렵잖아요. 강력한 엔진. 그럼 이 엔진을 갖고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짧을수록 무거운 걸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멀리 보내려니까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엔진이면 미국에 이제 보내려면 지금 고생하고 미국과 북한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500kg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데 우리 항구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1kg, 1톤까지만 1000kg까지만 줄여도 우리 바로 항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차 핵실험하고 2013년도에 이미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차 핵실험 보시면 수소폭탄에 성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꼭 수소폭탄은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하시면 원자폭탄의 1000배가 됩니다. 1000배. 동일한 양의 폭탄. 그렇게 강력한 거죠. 근데 그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준폭 핵분열탄을 만들었다. 그건 뭐냐면 한 현재의 동일한 핵폭탄으로 5배 정도의 큰 폭탄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왜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 그랬냐면 이 준폭 핵분열탄이라는 걸 만드는데도 삼중수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이 수소폭탄 만드는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폭 핵분열탄을 만들었다는 것은 삼중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곧 수소폭탄도 만들게 되는 거죠. 수소폭탄 만들면 1000배가 되는 거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핵실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20메가톤인데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험한 거. 20메가톤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한 15 내지 뭐 10 내지 15 킬로톤이거든요. 거의 1000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이제 왜 만들겠습니까?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왜? 미국이 만약 한국을 지원하면 너 공격하겠다. 잠수함 타고 가서 가장 가까운 시애틀 정도 되잖아요. 시애틀 공격하겠다. 너 그래도 시애틀을 핵 무기로 공격당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국을 지원할래. 지원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시가 날아가는데 한국이 뭐라고 자기한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은 지금 하시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 이것이 북한의 현재 능력입니다. 물론 북한으로서 쉽지 않겠죠. 그러나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성 보시면 동족이니까 안 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6.25 한번 보십시오. 동족입니다. 저는 6.25보다 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게 카르기 그냥 폭발시켰죠. 그죠? 민간인 카르기를 폭발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진짜 사실은 민족은 고려하지 않는 이 집단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속 쏜다고 그럽니다. 뭐 청와대는 안전하겠나. 여기 보시면 지난 3월에 김정은이가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도록. 임의의 순간에 몸이 기습적으로 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이제 뭐 전쟁을 일으키든지 도발을 하든지 해서 우리도 응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리해지면 안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불리해지면 사용한다면 불리한 상황까지 우리가 안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 조건을 내놓는데 한국이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어느 도시에 핵무기를 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걸 겁난다. 그럼 또 저 타협하자. 이러면 좋은데 우리 또 안 그러잖아요. 그죠? 쏘려면 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상황이 악화돼서 원래 쏘려고 안 그랬다 하더라도 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웃집에 예를 들어서 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웃집이 사냥하기로 하려고 샀대요. 근데 노상 총을 뻥뻥 쏘면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하고 이웃집 애하고 말이지 싸웠는데 가끔 그 이웃집 애를 좀 혼냈더니 그죠? 이웃집 아저씨가 야, 총은 이게 몇 대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아마 사람도 죽을 걸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창문도 이거 아무래도 창문도 방탄 유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웃 아저씨하고도 가끔 저쪽을 끌고 할 겁니다. 그죠? 그 이웃사는 분명히 이거 사는 놈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제가 군인 출신이 군대에서 항상 할 때 적의 능력을 봅니다. 적이 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럼 적이 도하를 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지 저 사람이 도할 생각을 하는가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용 가능성 굉장히 있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5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억제라는 것은 만약에 너가 사용하면 혼날 줄 알아라. 큰 피해를 받는다. 그래도 하려면 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 내 한 대 때리면 우리 형이 가만히 안 있어. 우리 형 알지 너? 우리 형이 너 완전 묵사발 낼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지. 이 얘기죠.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래? 내 뭐 맞아도 좋아.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예방 타격은 제일 좋은 건데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그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때 없애버리는 거죠. 제일 좋은 거죠. 이스라엘이 1981년도에 이라크가 핵발전소를 만들고 그 결국적 핵무기 만들까 발전소 부숴버렸습니다. 시리아가 핵발전소를 비밀리에 짓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핵 공격 위험에는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94년도에 페리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공개해서 없애자! 연결 핵발전소를. 근데 어쨌든 신문에는 세계일보에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땅에서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반대했어.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무기 저렇게 만드는 가능하다면 최선인데 위험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만들었으니까 한꺼번에 공격을 다 해 없애면 좋은데 못 없애면 한 발이라도 남아서 우리한테 쏘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 세 번째는 선제 타격. 선제 타격은 뭐냐면 예방 타격은 지금 현재 부숴버리니까 성공하기는 쉬운데 또 하나 실패했을 때 이 워낙 이 피해가 크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침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 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쏘려고 이동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성공하기 더 어렵죠. 북한이라고 뭐 백주 대낮에 자, 내 지금 핵무기 쏘겠다 하고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 정당성을 평가받기는 좋은데 조금 그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탄도미사일 방어는 제가 일부러 탄도미사일 방어라고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MD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미사일에는 크게 그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과 그 다음에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계속 로켓가 계속 타면서 산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비행해서 비행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크루즈 미사일. 그런데 이거는 느리고 무거운 걸 못 싣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싣기는 어렵습니다. 핵폭탄은 주로 순항 미사일이 아닌 탄도 미사일, BMD, 크루즈 미사일 이거는 총과 똑같습니다. 총은 딱 쏘면
총구를 떠나는 순간 목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컴퓨터 다 계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가고 무거운 걸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게. 왜 제가 이제 MD라는 말을 안 써요? MD라는 게 전부 좌파들이 뭐 MD 참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MD라는 말을 우리만 쓰고 있습니다. 전부 BMD라고 씁니다. 또 사실 우리가 미사일 방어 우리말로 써도 돼요. 근데 그 쉬운 걸 계속 MD라고 씁니다. 근데 어쨌든 미사일 방어는 저기 쐈을 때 그걸 공중에서 요격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요격하느냐 하면, 자, 상식적으로 미사일은 무지무지 빠른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 탄도미사일은 저쪽 대기권 바깥에서 나가면 마하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동안 7km, 1초에 7km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권 내에 통상적으로 한 마하 5가 됩니다. 5 해도 착각할 때 1.5km 가는 거죠. 근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보시면, 엔진이 얘가 갈 때, 얘를 따라잡으면 얘가 마하 5로 날아가고 얘는 마하 10으로 날아가요. 지금 인간이 만든 엔진으로 대기권 내에서 마하 10으로 날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마하 20은 대기권 바깥에 공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사일을 여러분들이 쏘면 그걸 따라가서 이거 더 빨리 가서 딱 하면 되겠다. 자동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뭐 이렇게 쏘는 거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정 미사일 날아오면 BMP를 어떻게 하느냐면 정면 충돌합니다. 차량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정교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미사일 직격해봐야 1m도 안 되는데 그것이 날아오는 걸 공중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총알과 총알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애먹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겠죠. 아무리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숨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핵이 터져도 다 죽지 않으니까. 그죠? 땅속에 들어가 살자는 거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이제 뭐, 가장 이 백약을 써야 돼. 핵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이 좋은 자연 환경에도 살고, 먹는 것도 주의하고, 운동도 주의하고, 약도 먹고, 그죠? 별것도 다 해요. 또 방사능도 쬐고, 그죠? 그와 마찬가지 백약을 다 써야 되는데, 순서가 제일 억제, 예방타격, 선차, 이게 가장 먼저 해서 좀 줄이고, 그죠? 거기서도 실패하면 공중에서 부수고, 그것도 실패하면 우리가 숨어야 되는 거죠. 민방위를 해서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백약을 써야 됩니다. 백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암이 걸려 있는데 우리 죽는데, 그럼 뭐 아이고 그저 여기 계신 분 그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뭐 이것 저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뭐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저쪽에 보니까 그때 이제 솔깃한 게 뭡니까? 이 약을 하나 이게 말입니다. 항암 효과가 무지무지 좋은 거고, 그죠? 이 약만 먹으면 끝납니다.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덜컹 삽니다. 그죠? 그래가 이제 한 석 달 먹었습니다. 낫긴 뭐가 낫겠어요? 그 시간 다 지나버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죠? 백약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가, 현 실태는. 뭐 확장은, 억제는, 미국의 확장이라는 것은 뭐가 확장이냐면, 미국이 핵 보유국한테 하는 얘기는 만약에 누가 나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핵을 무시무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는 완전 초토화시킨다. 알았지? 너 핵 공격하려면 해봐. 이게 미국이 소련, 중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친구한테도 확장한다는 겁니다. 내 친구한테도 공격을 하면 내 무기로 완전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 나에 대한 공격과 똑같이 감지해서 그대로 대규모 핵 보복을 할 거야 하는 게 확장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만약에 한국 핵으로 공격이나 해봐. 너 완전히 이제 너 작살할 거야. 근데 다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미국이 그래 할 줄 알았죠. 그죠? 할 확률이 없겠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에러스.
두 번째 예방 타격은 뭐 우리 아까 말한 논의 자체를 안 했고요. 선제 타격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하느냐. 저기 핵 공격을 할 것이라 명백한 지금 어떻게 아느냐고. 저기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죠? 이때까지 공격하는데 우리 뭐 공격합니다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숨어서 하고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방어가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뭐 있는 것처럼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핵미사일은 워낙 크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 총알과 총알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를 요격하는 거예요. 조금 데미지 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터지는 거죠. 비행기는 조금 손상시켜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기를 요격하는 개념은 비행기 가까이에 가면 수류탄처럼 터집니다. 그래야 요격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사일은 터져봐야 조금 손상받더라도 조금 표적에서 좀 벗어나야 떨어지죠. 그죠? 근데 핵물이 워낙 크니까 어디 떨어지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고 또 개념이 미비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몇 번 막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번 막는 것만 해요. 왜? 미국의 뭐 MD에 가입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딱 막는 건데 그것도 전부 비행장 방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를 방어해야 되거든요.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다 도시에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 놓고 만약에 대구를 공격한다면 대구를 공격한다면 그걸 공중에서 파괴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 양이 아닙니다. 일부 루머 우리 MD에 가입한다, 사드가 안 된다, 사드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 민방위도 민방위 대피어 쓰는 건데 우리 한마디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핵 폭발이 얼마나 아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15KT인데요. 이 보시면 이제 땅에서 땅에 떨어졌을 때일수록 이제 피해가 큽니다. 땅에서 0이면 총 한 120만 이상이 사상이다. 그 중에서 한 이제 사망자는 60만 명 정도 된다. 한 번 죽는 인원만. 그러니까 이 오염되고 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자면 저보다 더 클 겁니다. 우리는 워낙 핵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히로시마에 이제 죽은 게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9만에서 16만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로시마 한 개 도시에. 그런데 CNN에서는 14만 정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9만에서 14만 사이인데 그때만 해도 도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밀집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또 전쟁 기간이었으면 다 방공을 많이 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밖에 안 죽었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한 6배, 10배 정도의 많은 사상자가 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터졌을 때 바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방사선이 이제 35%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국민들은 핵이 터지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km 내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벗어나면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절대 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터졌을 때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과감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좀, 7, 10법칙에 갔습니다. 7시간마다 10배만큼, 10배씩 방사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틀만 지나면, 조금 행동해도 되고, 2주만 지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활동을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극단의 상황에서 터졌을 때, 내가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터지고 나서 내가 뭔가를 느낀다면, 내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부터 최소한 2일 또는 2주간을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견딜 수만 있다면 사는 거죠. 살고 다시 나라를 건설해야죠. 다시 민족을 건설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트라우마하우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미 서초동에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트라우마하우스라고 거기에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스위스 기준에 의해서 이제 200명을 20일 동안 딱 대피시킬 수가 있다. 이게 고급 빌라입니다. 80억, 100억 되는 고급 빌라입니다만
이미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다. 근데 아까 이제 좀 보충 설명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10KT인데요. 10KT에서 원점에서 거리가 한 0.71, 700m까지는 큰 빌딩이 이거 뭐고 다 부서진다는 거죠. 그럼 그거 넣으면 괜찮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피인데, 대피는 뭐로 이루어지느냐면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하나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 또 하나는 땅속에 숨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핵무기가 터진다, 터졌다, 공격 한락한다, 그죠? 이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이 소개라고 이레큐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 핵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미국이나 뭐 소련 같으면 뭐 갈 때도 좀 있겠죠. 사막이나 이때 가면 되겠지만 우리 좁습니다. 방법이 없어. 결국은 대피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피소. 그래서 이제 대피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대피소를 제가 보시면 이제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 두께만 다른데 99%의 방사선을 차단하는 두께를 보시면은 하여튼 그 콘크리트는 한 30cm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하 주차장 아주 좋습니다. 철쇠는 한 13cm만 되면 되고 또 흙도 한 60이나 90 정도만 되면 충분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핵전쟁을 각오를 해야만 핵폐기 또는 북한의 핵을 그 포기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대피소를 만들어야 되고, 가족은 가족이 해야 되는데,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계속 건설회사를 만날 때마다 저는 사업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파트를 짓는데 국민들한테 이 아파트는 핵공격으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돼서 설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파트 판매에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건설업자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에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안전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모르겠습니다. 뭐 사업 수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파트 주차장을 조금만 보완하면 훌륭한 대피시설 되거든요. 그거를 보완하는 것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아파트나 지하철 이런데 이제 한 뭐 2주 정도 먹고 자고 입고 뭐 용변하는 이것만 강구해 놓는다면 훌륭한 대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 물이 중요한데요. 물만 있다면, 물만 있다면. 그리고, 2주만 견딜 수 있도록 생활 규칙을 잘 서로 화합을 한다면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좀 이제 그 팁을 하나 드리면, 물이 어디서 구하느냐? 저는 사실 펌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을 지을 때 이 물 펌프만 하나 이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해놓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피를 하셨다가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이 마르고 그러면 다시 아파트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물이 어디 있느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는 화장실 물 내리는 거, 변기 위에 거기 물도 상당히 양이 있습니다. 그거 드시면 되고, 또 이제 이 보일러 온수통, 그 물을 드시면 됩니다. 먹는 건 안 먹어도 되는데 물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은 굉장히 좋죠. 차량에는 라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켜는, 그 다음에 태풍이 일어나면 완전히 전기가 없어지니까 배터리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드의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전부 오해입니다. 제가 이것 논문도 몇 편을 썼습니다. 전부 맞췄네. 근거가 없는 거죠. 사드는 뭐냐면 아까 핵무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맞았어. 이 총알 때 총알을 머리를 맞추는 건데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지금은 패트리어트는 한 15km 높이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보다 더 앞서서 한 150km에서 한 번 더 쏘므로써 확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게 싸움.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 우리가 살려는 게 아니고 미군은 지금 아까 패트리어트라는 이 총알대 총알 만수를 갖고 있습니다. 2개 대대를 미군이 갖고 있는데 그 미군이 그걸로 불안하니까 더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JTBC에서 2대2로 가서 찬성파, 반대파 그때도 했습니다만 그 1년 전에 제가 정세현 통일부 장관하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낼 이유가 없다. 돈 안 낸다. 제가 그냥 그 옛날 전 장관이 있는 사람하고 JTBC에서 강력하게 절대로 돈 안 낸다. 돈 안 냅니다. 미국이 산 걸 왜 우리가 돈 내겠습니까? 그죠? 미국이 자기 무기 갖고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미 텍사스에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괌에 배치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괌에는 그대로 이제 연구 주둔하고 텍사스에 있는 걸 우리 한쪽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제 한다면 아마 1개 포대만 일단 오겠지만 잘하면 2개 포대만 온다면 한국 전체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2개 포대만 오면 그러면 150km에서 한 번 쏘고 또 그 다음 이제 배터리도 쏘고 단지 아주 낮게 오는 거 그거는 좀 맞추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터리도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배터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살려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우선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ICBM을 우리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북극 쪽으로 갑니다. 그냥 지도는 뭐 평면을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국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알래스카로 가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 것도 그쪽으로 우리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건 150km밖에 안 되죠. 그거는 1000km 이상 가기 때문에 맞출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핵미사일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저는 아무 중국의 해가 되지 않는 거죠.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이 한 이유를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좀 추측이 한국 길들이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 같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반대파들은 사람들 전자파가 무지무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안 나옵니다. 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한 이제 범위가 한 뭐 100m 정도만 얘기하고 이건 괌에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다 했습니다. 이 미군과 옛날 공산주의 소련 간의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미군들 무기는 비쌉니다. 왜? 온갖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유해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외답 전자파가 강하면 그걸로 무기 만들자. 그죠? 전자파가 강해서 무슨 5.5km 내에 인간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무기가 좋겠습니까? 그죠? 그거 전쟁한테 북한에 믿게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m 내에도 우리가 들어가면 국민들은 전부 죽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유해할 뿐이죠. 왜 많이 쌓이면 방사능 오염이 되는 건데 방사능 오염처럼 전자파 오염이 되는 건데 그게 잠시 들어가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레이더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가 한 이제 300m 됩니다. 그리고 팩2 우리가 가고 패트리어도 한 120m가 됩니다. 최신일수록 전자파가 더 작죠. 그래서 제가 대구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안보의 도시인 대구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구는 한연핵 이거 있으면 진짜 대구나 대전 이남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전 이남을 쏘려면 북한의 핵 미사일이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건 사드가 다 맞춥니다. 사실은 우려되는 게 이쪽 서울이 문제지.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짧은 미사일로 쏴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쪽은 이 사드만 갖다 놓으면 굉장히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런 것들이 진짜 전혀 근거 없는 그런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 여론이 좌우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있었는데 한번 꼭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한번 책도 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깜빡해서 제가 좀 많이 갖고 온다는 게 이게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생존상 10단계 이게 아까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제가 적어놓은 거고요. 그것이 어디냐 맨 끝에 두 번째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전쟁과 전략에 거기 들어가셔서 책자를 제가 발간한 책을 전부 다 넣어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PDF 파일로 구조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금 안 사시더라도 그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저쪽 네이버 블로그에 거기 가서 보시면 그 충분히 아하 이게 핵 위협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무궁화처럼 언제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게 그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가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계속 영속시키기 위해서 각자가 살려고도 해야 된다. 다. 제가 조금 강의가 좀 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이제 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저는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진짜 우리 민족의 5,000년, 반만년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저는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핵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대강 놔두는 것이 도덕을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됐을 때 북한도 함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 북한이 자제하는 사이에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지 않고 우방비로가 북한은 그냥 아마 조금만 있으면 아마 위협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쏘겠다. 쏘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래 네 조건 들어줄게 하면 괜찮은데 또 우리가 또 이 자존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힘이 없으면서 깡다구 부리는 그런 곳으로 간다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1차적으로는 정부나 군대에 대해서 우리의 안전을 너희들이 보장한다는 게 국방 의무 아니냐. 좀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거 요구를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이런 핵폐기 운동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또 내 가족을 최악의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